안녕하세요. 게임환희TV의 환입니다. 오늘 새로 해볼 게임은 방구석 이너 아가씨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저는 닌텐도 스위치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비주얼 노벨 게임이고요. 텍스트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스타트! 힘차게 떨어져 내리는 폭포, 사방으로 흩날리는 투명한 물방울, 물 한개에 비추는 아름다운 무지개. 10년 만에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것은 결정되었고 그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 순간을 잊게 해준 이 세상의 그 자체의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평도 되게 좋아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임입니다. 방구석 이너 아가씨, 아연, 앞짜기, 정의, 시나리오 연출 지나가던 개, 캐릭터 디자인 시노바, 오, 오프닝도 있었네요, 게임에. 소꿉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hildhood friend. 어릴 때부터 당연하듯이 친하게 지내온 이성 호모 사피엔스를 뜻하는 명사. 대부분 옆집 딸내미들이 차지한 부부 놀이다 뭐다 하면서 어릴 때는 여보 당신 하면서 별의 별 닭살 돋는 대사를 다 해본 사이. 아주 어릴 때는 엄마님을 따라 여탕에 갔다가 딱 마주치곤 하지만 솔직히 별 감흥도 없다. 여탕의 풍경이라고 하는 남자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이 집약된 풍경조차 정작 필요해질 만한 나이엔 잊어버리는 마당에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 알몸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매일 아침에 깨워주거나 밥을 해주는 등의 습성이 있다고도 알려졌지만 그러한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 당사자는 안면을 이용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몸소 증명하게 되어도 할 말이 없겠지. 아무튼 이성보다는 친여동생이나 누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별거 없다고들 한다. 애초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드물며 보통은 중학교쯤에 들어가는 나이부터는 별로 대화도 하지 않게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뭐 어떠랴. 결국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나이의 곰팡이 핀 마음에 소녀심을 되찾아주는 그 이름, 소꿉친구.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라고 하는 존재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출발했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꿉친구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이며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배려해야 하며 마치 깃털 끝으로 다루듯 섬세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빛나는 존재인 것이다.
더군다나 중학교에 가면서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조차도 없이 초등학교 때의 좋은 추억만을 간직한 채 이사가면서 이별. 타지방에 가서도 왠지 모르게 가끔 머릿속에 떠올리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무심코 돌아온 고향집에서 극적으로 제외한 소꿉친구라면, 더군다나 그 소꿉친구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내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온다면 그건 정말이지 꿈이나 다름없는 시츄에이션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한 대단한 시츄에이션을 맞이했다면 소꿉친구가 좀 변해버렸다고 해도 관대하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남자니까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그런 게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관대하게 넘어가야만 한다. 남자니까. XY 염색체를 보유한 생명체라면 당연히 그 정도의 도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웃어 넘겨야 하는 것이다. 남자니까. 아무리 오이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아무리 그녀의 하반신이 생선으로 진화해 있다고 해도. 상황 요약. 10년 만에 소꿉친구 제외했더니 소꿉친구가 모든 진로를 포기하고 생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인간을 그만두고 생선이 되는 것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다니. 역시 과학의 힘은 대단하구나. 아니 세상 모든 건 과학이야. 신인이 초능력이 하는 것도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건 별로 없어. 별로? 남대없이 나의 시야가 강제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나 싶더니 내가 선명하게 바닥을 핥고 있었다. 조심해라. 바로 등 뒤에 폭포다. 넉백 판정이 떴다면 내가 핥고 있는 건 바닥이 아니라 폭포였을 터이다. 흐릿해진 안경을 옷깃으로 닦으며 주변을 자세히 관찰한다. 소꿉친구의 흔들리는 꼬리로 판단하건대 태양빛을 반사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저 거대한 생선꼬로 소꿉친구의 흔들리는 꼬리로 판단하건대 태양빛을 반사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저 거대한 생선꼬랑지로 싸다구를 맞았을 확률은 약 40%. 세상 사람에게 이름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별명을 더 친근하게 쓰는 사람도 결국 개개인의 체의 구분만 가능하다면 이름 따위는 솔직히 말해서 까먹었네. 까먹었지. 응? 한 대 더. 한 대 더? 기억났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명아연씨. 다시 선명하게 바닥을 핥기 0.74초 전 기적적으로 기억을 떠올렸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두뇌 회전을 얕보지 마라. 그나저나 꼬리 흔들림의 각도가 예사롭지 않은데 한 대 더 맞았다면 온갖 수라장을 함께 헤쳐나온 보정아 안경과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오? 왜 아쉬워하냐? 아쉬운 듯이 꼬리를 까딱거리며 하반신 생선이여. 소품이나 변장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꼬리가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다. 꿈인가? 그러니까 우선 과학적으로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대체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약 한 달 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한 나는 내 안에 뭔가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다. 대자연이 나를 부른다. 10년 전이라고 해도 고향이 시골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고등학교 이과의 교육과정이 내 안에 뭔가를 건드린 것이었을까? 혹은 도심에서만 갇혀 보내는 칙칙한 학교 생활이 반작용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난 대자연을 원하고 있었고 10년 전에 이사온 시골 고향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반쯤 폭주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홀홀 단신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 부모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휴대전화도 던져버린 채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희미하게나마 안면이 있는 동네 어르신께 인사드린 후 어릴 때 자주 개구리를 잡았던 깊은 산골의 계곡 속으로. 어릴 때 자주 개구리를 잡았던 깊은 산속의 계곡으로 단몸에 떠난 나는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미사옥으로 자연의 풍경을 머릿속에 묘사하며 산 정상에 도달해 난데없이 10년 전에 헤어졌던 소꿉친구인 아연이와 재회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아연이는 생선으로 진화해 있었다.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전에 우선
일단 너 이리 나와. 난 육상생물이야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응? 바위로 열심히 기어 올라오는 아연이 물속에서의 유려한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 힘들게 기어 올라오나 싶더니 치마 젖어서 불편해. 치마 젖어서 불편해? 그럼 입지 마. 응. 끄덕. 응, 끄덕. 그리고 아연이는 치마를 훌러덩 벗어 던져버렸다. 어이? 무슨 짓거리야? 즉시 눈을 질끈 감았다. 이런 젠장, 대낮부터 뭐 이런 불건전한... 젠장, 이렇게 건전할 수가? 그리고 아연이는 마침내 필사의 암벽 등반을 성공시켰다. 최초로 육상 생활을 시작한 오생대 생물체가 저러했겠지. 바위에 삐딱하게 벌터앉아 꼬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아연. 아름답고 조신한 인어공주 따윈 엿이나 먹으라는 포즈다. 아니 이미 존재 자체부터가 생물학계의 크고 아름다운 엿을 먹이고 있지만 그 꼬랑지란 지느러미 진짜야? 못 믿어? 못 믿어? 약간의 증명이 필요한 일이긴 하다만 만져봐야 믿겠어? 만졌다. 엄마 또 시선이 하늘로. 자, 모서리가 돌에 부딪혔어 정강이에. 차라리 바닥을 향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선명해진다. 안경? 안경? 왜 때려? 항의했다.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마. 만지지 마. 만져보라고 허가 우선 안 했어. 했어. 꼬리로 때리려고 포즈 잡지 마. 그러고 보니 인간을 가격하는데 자연스럽게 주먹이 아니라 꼬리를 쓰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따윈 갖다 버린 게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밑에 좀 입어라. 아무리 생선이라도. 도경이 물고기 성애자? 도경이 물고기 성애자? 아니야 어쨌든 치마는 입어라. 근처 바위에 널브러져 있던 축축한 치마를 주워서 입는 아연이. 그래 이제야 좀 배덕감이 덜하군. 그래서 진지한 표정을 했더니 고개를 숙이는 아연이. 저러니까 적어도 얼굴에는 좀 옛날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래봤자 저 생선 꼬랑지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생선으로서의 정체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50자 내외로 서술해보지 않겠니? 인어됐어. 알아. 5자 내외로 들었나? 성장기? 성장기? 넌 생선이 되는 걸 성장이라고 부르니? 진화했어. 캔몽 같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서 호모 소도 피쉬가 된 게 진화라고? 호모? 그거밖에 안 들리냐? 묘하게 반응이 빠르게 신경 쓰인다. 새로운 나 자신으로 거듭났어. 새로운 하반신으로 거듭났겠지.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니 명백히 두려워할 게 늘어난 것 같은데 뭐가 두렵지 않다는 거냐? H2O? 갑자기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아연이. 첨벙첨벙하고 물속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제주를 넘는다. 완벽하게 재현되는 돌고래의 움직임. 엄청 빠르다. 즐거이. 올림픽 따윈 쌈 싸먹겠네. 벽에 머리 안 부딪히려나? 와우.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솔직히 대단하다. 한쯤 생선이라지만 저런 고개를 저리도 쉽고 간단하게 하려면 저 생선 하반신의 몇 프로가 근육덩어리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인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다고? 간단하지 않네. 숨 쉬는 걸 까먹어서. 인어로 진화하면서 인간의 기본 신진대사조차도 회한 거일까? 그나저나 물속에서 숨 못 쉬는 건가? 뺨 옆에 아가미 같은 거 달려있는데 그 아가미는 인간의 맹장과 같이 폼으로 달려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아가미 호흡. 그럼 왜 죽을 뻔했는데? 숨 쉬는 걸 까먹어서. 진짜로 까먹은 모양이다. 두뇌가 금붕어급으로 격화된 듯하다. 백심이? 이 정도면 무섭다. 진화 과정에서 오히려 생존에 불리해지고 도태되는 경우는 왕왕 있지만 하긴 저런 면은 옛날부터 있었지. 쟤는 다시 물 밖으로 기어올라는 아이. 옅은 갈색 무늬가 나있는 검은 생선꼬리가 반짝거린다.
비늘이 멋진걸. 어디에 속하는 물고기지? 가리. 가리? 응? 쏘가리. 쏘가리? 무슨 가리? 쏘가리. 쏘가리? 승가리? 쏘가리. 쏘가리냐 너? 쏘가리. 물이 맑고 큰 자갈이나 바위가 많으며 물의 속도가 빠른 강해상 중류 지역에서 서식하는 농업과의 흉폭한 민물고기. 작은 물고기나 새우 종류를 먹고 살지만 수 틀리면 커다란 물고기나 개구리로 집어삼킨다. 알을 낳는 시기는 3에서 7월이며 물의 속도가 빠른 자갈 바닥에서 알을 낳는다.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는데 찔리면 매우 아픔으로 주의. 밤의치와 함께 우리나라 민물 최흉, 최악, 최강으로 군림하는 민물고기. 60cm까지 자란다. 가끔 에피몬스터로 황소가리라는 색채, 계피체가 기어나오기도 하는데 잡지 마라. 경찰 아저씨가 이놈한다. 쏘가리에 관한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 어렸을 때 많이 잡아먹었으니 헌데 누가 쏘가리라고? 나. 이럴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뭐냐, 보통 인어한테 무슨 고기냐고 잘 따지지도 않지만 인어가 쏘가리라니, 그리고 흉폭하고 잔악하고 무지막지한 쏘가리라니, 설마니 아연이가 쏘가리의 힘을 이어받아 무지막지하고 흉폭하고 잔악한 우리나라 민물 인어 사상 최용 최악 최강으로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건가? 색깔만. 색깔 말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같다. 그래, 인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태계를 위협하는데 각 물고기 종류마다 인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고 보니 꼬리나 지느러미의 모양은 쏘가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내가 먹어봐서 안다. 쏘가리 지느러미 저렇게 안 생겼다.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왜 민물에 사는 인어로 진화해버린 거지? 인어하면 바다에 사는 이미지 아닐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결국 자연의 법칙이란 것은 인간의 상식선을 아득히 넘어서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가? 오래 살고 볼 일이군. 응? 아니, 혼잣말. 살짝 부러진 표정으로 꼬리를 바닥에 탕탕 내려치는 아이엠. 하반신의 진동이 하동화하여 전달되며 자연스럽게 상반신이 흔들려... 어? 응? 시급히 뒤로 물러섰다. 코 아래로 미끄러진 안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밀어 올린다. 생선꼬리에 신경 쓰느라 여태까지 몰랐지만 얘 지금 물에 흠뻑 젖어서 대량의 수분을 흡수하여 밀고 가드러난 저고리 형태를 잃고 몸과 흡착해 있는 상태이다. 급기야 목구름만 풀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안쪽이 관측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아연이 노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싹 다가오는 아연. H2와 폴리에스테르의 조합은 어찌나 아름답단 말인가. 그보다 10년 동안 그 조그맣던 아연이를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시킨 유전자의 위대함의 찬사를, 비록 절반이 생선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안 돼. 안경의 수증기가. 왜? 꼬리를 딱거리며 가까이 다가오는 아연이. 흔들지 마. 흔들리잖아. 기어온다. 물러났다. 더 기어온다. 더 물러났다. 오지마. 그러지마. 이게 더 널 위해서다. 한동안 기어오던 아연이는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했다. 역시 무서운 거야? 뭐? 내가 쏘가리라서? 쏘가리라는 걸 신경 쓰고 있었나? 한쯤 생선이 되어버린 것보다 쏘가리는 등 지느러미로 찌르니까 아프긴 하다. 근데 저 하늘하늘한 꼬랑지는 쏘가리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 제발 부탁이니까 앞 좀 잠가라. 눈을 들 곳이 없다. 지금은 그쪽이 매우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신경 쓰인다. 괜찮아, 쏘가리라고 해치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은걸?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아연. 계속 흔들린다.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이건 생선, 얘는 어류.
물고기, 동물어류. 잠깐만 생각해보자. 생선이든 사람이든 아름답기만 하면 상관없지 않나? 나는 지금 H2와 폴리에스테르가 만들어낸 저런 아름다운 광경을 두고 이성을 남겨두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왜 이걸 거부하려는 거지? 이건 본능에 몸을 맡기면 단숨에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쾌건물에 머리를 담갔다. 안경에 일시적으로 수증기 소멸. 하지만 곧 제2, 제3의 수증기가 더더욱 강해져서 내 안경을 덮치겠지? 위기일발이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사명. 그것을 파괴하는 상식한 짓거리를 할 뻔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왜? 아니야. 도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연. 약간 삐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표정 변화는 별로 없지만 아마 그런 표정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본다. 아까의 시선에서 그렇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건가? 우선 나의 결백을 큰 소리로 증명한 것이 옳은 수순이겠다. 걱정 마. 널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다거나 물에 비친 속살이 극히 신경 쓰였다거나 아 너 제법 바람직하게 자랐구나 같은 생각은 아주 조금 더 하지 않았으니까. 휘둘러지는 꼬리의 채찍을 매트리스 자세에 취하며 예술적인 각도로 흘려보냈다. 후하하, 부활동으로 단련된 나에게 이 정도 텔레폰 펀치는 몇 번 보면 쉽게 피하. 물속에서 휘둘러진 꼬리로 인해 엄청난 파도가 생성되어 내 전신을 덮쳤다. 물속성 공격이라니 비겁하다. 결국 안경과는 안타까운 이별.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난 그대로 쓸려나가 땅에 처박혀. 땅이. 등 뒤에 폭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새록새록 떠오른다.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야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두뇌,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난 그대로 폭포 아래로 쉿 빠져버렸다. 아연이, 명아연. 우리나라에는 명시라는 성이 존재한다는 것 나는 아연이를 만나고 처음 알았다. 당연히 명란젓이라고 놀렸다. 그리고 처음 맞았다. 아연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 난 처참하다고밖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몰골이 될 때까지 물리적 타격을 받았다가 필사적으로 도주를 감행했고 그 추격전에서 승리하고도 옆집 여자에게 얻어 맞았다고는 차마 부모님께 말할 수 없어 고자질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에서 만난 아연이는 여전히 퉁퉁 부어있던 내 뺨에다가 집에서 몰래 가져온 게 분명한 시골 연고를 발라주었다. 공년배의 남자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팼다고 하더라. 절대로 그렇게 될 걸 계획한 건 아니지만 난 그렇게 아연이랑 친해졌던 것 같다. 나중에 생선꼬리로 얻어맞게 될 거라고 이젠 상상도 못했지만 흐르는 폭포 소리가 음악을 넘어 청소고를 자극한다. 대단한 자연의 신비. 마치 정말로 고막이 간지러운 듯하다. 정말로 가렵군.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고막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물의 함음. 빗속에 물이 가득 차있다. 오메 이게 뭐시오? 옆에 놓여있던 안경을 쓰고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내 앞에 딱 달라붙어있는 아연이 반쯤 물고 있다. 물에 축축하게 젖은 바람직하게 성장한 흉부와 비쳐보이는 옷. 그 아래 옷이 달라붙은 하반신의 아연이의 새하얀 허벅지가 허벅지? 비비적. 열심히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허덕거리는 쏘가리의 꼬랑지. 새하얀 허벅지는 개뿔. 그나저나 오늘도 멋진 지느러미로군. 햇살 때문인지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살아있어. 물론 살아있다만 왜 그러냐? 너가 죽기라도 했던 것처럼. 아연이가 폭포 물에 휩쓸려서 발생한 소용돌이로 인해 물속에 갇혀서 해에 물이 들어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라도 했던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게다가 그 눈엔 눈물 같은 것도 좀 고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거북이의 특성 같은 게 나타난 건가? 아니지. 바다거북이 눈물을 흘리는 건 염분의 영향이다. 여긴 민물이고 더군다나 아연이는 바다거북이 아니라 쏘가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 울었냐? 아니, 울었군. 틀림없다. 내가 장담한다. 쟤는 울었다.
아연이 눈에 물이 고여있고 내 귀에도 물이 고여있는 시츄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건 내가 물속에 빠졌다가 소생했다고 단정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으리라. 그리고 물에 빠진 걸 건져낸 건 누구? 절하지 마. 얘로군. 즉 생명의 은인 아니 은어. 아무튼 목숨을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전부 이 여자 덕분이라고 말해야 할 상황인 모양이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 동네의 명물인 엄청난 폭포가 보인다. 소용돌이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던가 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었다. 난 저기로 떨어지고 아연이가 그런 날 건져낸 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강에서 인어가 목숨을 구해주다니 상점 불가의 상황에도 정도가 있지. 과학적인 대응을 해야 하나? 아니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나? 우선 말했다. 절하지 마. 이럴 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 오유. 웃지 마. 헐. 해도 되는 게 뭔데? 목숨을 구해줬다고 완전 제멋대로 군다. 갑의 횡포다. 이래서 인어족들은 아니 이래서라고 할 만큼 알지도 못하지만 아픈 데는 없어? 귀 아픈데? 너무 심하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 아연이. 왜 그래? 목숨 구해줬으면서 귀에 물 들어간 정도로 그 정도로는 인간의 청력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않은가. 나 때문이니까. 빠뜨렸다가 구해줘 놓고 그렇게 의기소침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죽을게. What? 아연이가 물에 뛰어들더니 그대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응?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 야이. 물에 급히 뛰어들어가 자살 시도 쏘가리를 건져왔다. 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보지 마. 울지 마라. 놔줘. 또 물에 기어들어가게? 꿈속에서 바둥거리는 민물 인어. 정말 자살하려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물속이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난 왜 그게 위험하다는 판단을 도출해버린 거지? 어쩌다 보니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껴안고 있는 것 같은 시츄에이션이 되어버렸고 물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몸이 찹찹하구만. 붙어있으니 시원해. 설마 소꿉친구인데 고소하진 않겠지? 과학적인 조치보다 법적인 조치가 훨씬 무서운 나이다. 오 얌전해졌다. 휴. 그대로 물속에서 아연이를 안고 나와 바위에 앉혔다. 그리고 등을 맞대고 앉았다. 한동안 침묵. 뭐라고 해야 할지 전혀 계산도 안 되고 멍하니 그냥 앉아있다. 계곡물에 떨어지는 폭포 소리를 듣기가 좋다. 아까 저런 데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물이 깊진 않았으면 오히려 어디 부러지거나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만 보니 나야 뭐 실수로 떨어졌다지만 아연이는 날 구하겠다고 저 폭포에 냅다 뛰어들었다는 소리가 되는구나. 이를 다르게 여기는 마음에 아연이 쪽을 돌아봤더니 눈이 마주쳤다. 왠지 얼굴을 뻘겋게 해서 째려보고 있다. 즉시 눈싸움 개시. 계속 째려보는 아연이. 째려보면서 얼굴을 가까이 붙였다. 이렇게 보니까 저 아가미 같은 지느러미 제법 멋진걸? 장신구라고 해도 괜찮겠다. 햇볕에 반사되어 무지갯빛 같은 빛깔이 나오는 게 이쁘네. 실수로 말이 나와버렸다. 그리고 아연이가 콩처럼 물에다 머리를 쳐박았다. 승리했군. 나의 승리의 포즈를 취하려고 일어서다가 꼬리 태클을 얻어맞고 넘어졌다. 왜? 뭐 이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쏘가리가 아직도 째려보고 있다.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이거? 한 판 더 하자는 어필이니? 한 번 더 하자. 당분간 얼굴을 맞대고 눈싸움 타임. 뭐라 대화를 이어나갈 건덕지도 없으니까 그러기로 했다. 그래서 니엇니엇 해가 지고 있는 가운데 나는 고대 그리스 신화 아틀란스의 버금가는 대업을 일으켜내고 있었다. 등에 거대한 쏘가리를 짊어지고서 산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겨우 여자애 하나 얻고 가는 게 뭐가 대업이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하반신의 생선이 소꿉친구를 등에 업는 메커니즘부터 제시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도 아연이가 좀 길쭉한 인어라서 다행이다. 지금 내 등에 업힌 상태로 꼬리로 내 허리를 휘감듯이 하고 감긴 부분을 내가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냥 폭포 밑으로 내려온 김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기 거대 쏘가리가 지금까지 서식해왔던 계곡을 떠나 인간계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곡에는 돌로 고정시킨 쪽지 한 장을 남기고서 누구한테 남기는 쪽지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연에게 저 묘한 옷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로 돌봐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물에 들어있는 인어에게 의도적으로 물에서 달라붙는 옷을 갖다 주다니. 세상에 그렇게 과학적인 변태가 존재한다니. 난 그 사람과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나저나 계속 물에 담겨 있어서 그런지 옷은 깨끗하구나. 항상 물에 들어있는 아연이를 이렇게 계속 돌봐준 누군가에게 감사를. 아니 만약 그놈이 남자라면 일단 주먹이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연이 데려가려면 날 먼저 쓰러뜨려라. 꼽친구에게 오빠군 아빠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게 남자란 생물이 난다. 아연이는 대체 왜 언제 인어가 되었냐는 질문에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단순히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하잖아. 왜 여태까지 집에 안 갔어? 야단치는 선생님의 어조.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는 감정을 심어주는 어조. 기어가라고? 도전 정도는 해볼 것인지 도전하는 젊은 인력 아니 젊은 인어 생글생글 웃으며 끝까지 기어가면 될 것을 기어가면 아파. 웃음 안 나와. 해보셨구만. 아니면 그냥 물길을 따라 헤엄쳐 내려오면 말까지 이어질 텐데. 침묵, 뭔가 찔리는 거라도? 무서워서. 아? 폭포. 무서워서. 아까 그 폭포가 무서워서 못 내려왔다는 것 같다. 이런 거대한 인어가 고작 중력 가속도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인가? 사기치지 마. 아까는 잘도 뛰어 내려놓고선. 그건 도경이가 위험했으니까. 뭐? 꼬리가 내 얼굴에 탁 하고 쳤다. 꼬리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안경이 흐려져. 아까부터 기분이 영 좋은 듯 나쁜 듯. 그나저나 너네 집 옛날 그대로냐? 기억하고 있어? 우리 집 옆이었잖아. 아 아니다. 나 이사 가고 나서 너희 집도 다른 데로 옮겼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아, 잠시 멍해지는 아연이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아야. 다시 꼬리가 팔랑하고 올라와 내 얼굴에 탁 하고 쳤다. 삐뚤어져 있던 안경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엎여 있으면서 왜 이렇게 완벽한 꼬리 컨트롤을 하다니? 아프진 않았지만 왠지 발로 얻어맞는 기분이라 좀 이상하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감각이 눈을. 아 여전히 빈대가 좀. 그렇게 아연이를 계속 업고 내려가는데. 도경아. 어? 지금 애인 있어? 갑작스럽게 그런 걸 물어왔다. 아연이가 내 등 뿔을 반쯤 파묻고 있어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10년 만에 만난 소꿉친구가 난데없이 애인이 있는지 물어오다니. 이건 그러니까 봐야나야겠다. 이건 애인이 없다고 대답하면 오하하. 역시 넌 애인이 없구나. 10년 전부터 넌 그럴 줄 알았어. 놀리는 패턴이로군. 틀림없다. 소꿉친구만이 가능한 고도의 놀림 패턴을 사용하더니 역시 아연이. 응 있어. 그때 난 과학이랑 사귄다. 유체 물리학과 유기 분자 화학이 나의 애인이다. 샘물이랑 지약은 전공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냥 친구 정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휴 어떻게든 놀림 패턴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군. 한동안 말없이 그냥 걸었다. 슬슬 산길이 끝나고 마을이 보이기 시작한다. 방금 노을이 져 있던 산은 벌써 색감에 져버렸다. 시골의 밤은 언제나 빠르다. 불이 들어온 집이 몇 군데 없기 때문일까? 웬 젊은이가 인어를 지고 돌아댕긴다는 소문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 춥고 배고프다.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싶다. 아연이와의 뜨거운 낮을 보내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전신의 근육이 탄수화물 보급을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산에서부터 인어를 지고 내려오는 중노동까지 하다니 이쯤 오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자고 싶다. 한마디로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소리다. 발에 물집이 생겼을 거야 분명해. 그 활동으로 체력을 길러놓은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귀가부였다면 죽어버렸을지도. 어느 틈엔가 아연이는 내 목에 팔을 감싸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물이 다 말라버려서 이젠 제법 뽀송뽀송. 물고기가 되었다고 체온까지 착잡해져 버리는 건 아닌 모양이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집 도착. 이런 젠장, 불을 켜놓고 갔군. 시골에 낯은 워낙에 해맑아서 불을 켰는지 껐는지 구분이 안 간다. 난 소모되어 버린 전기세에 대한 마음을 담아 아연이를 깨울 생각으로 몸을 흔들었다. 안 깨어난다. 이젠 쌕쌕하는 숨소리가 나는 걸로 봐선 본격적으로 잠들어 버린 모양이다. 등에 닿아있는 뭉클한 감촉이 따끈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다. 응? 어류는 변온동물이 아니었던가? 하반신이 통째로 생선이 되었는데 왜 기본적인 체질은 그대로인 건지 알아낼 방도가 없구만. 게다가 심지어 여기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아연인의 집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냥 공터가 되어 있다. 나 이사간 이후에 아연인의 집도 이사를 했다고 하니까 없어질 만도 하다만 그래도 마을 밖으로 이사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얘네 부모님이라든지 전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 부모님? 그러고 보니 얘네 부모님이 뭐하는 사람이었지? 바로 옆집에 계속 산 소꿉친구네 부모님이라면 기억나지 않을 턱이 없는데 아연 부모님은 기억해낸 것 같다. 분명히 아연이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늦게까지 놀면 갑자기 튀어나와 아연이를 질질 끌고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네. 상당한 딸 바보 아버지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 따라 도시로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연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다. 아 그래, 아연이네가 집을 옮겼던 이유가 그거였던가? 눈치 없이 물었다간 큰일 날 뻔했군. 그리고 아연이네 할아버님이 부녀를 하셨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아연이랑 같이 자라던 시절에는 아연이는 이미 할아버님도 안 계셨지만 그런데 아연이 어머님은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연이의 어머님에 대한 것 자체가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다. 아연이의 어머님은 그렇게까지 캐릭터가 약한 분이셨나? 직업은커녕 얼굴이나 이미지 한 프레임도 생각나지 않다니 내 이 빌어먹을 뇌세포들을 그냥 일 좀 똑바로 할 것이지. 나중에 집밥 시켜서 좀 갈궈야겠다. 일어나. 안 일어난다. 너네 집 없어졌어. You homeless? 계속 안 일어난다. 내 등짝이 그렇게 편하냐? 21개월 내내 군장에 눌려 납작해진 등짝에 뭉클한 쿠션을 2개 깔아놓고 자고 있으니 편해 보이긴 한다만 이렇게까지 곤히 자는데 막 흔들어서 깨우기도 그렇고 일단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자. 오늘은 한꺼번에 뇌에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용량이 큰 파일들이 많이 들어온 하루였다. 얘는 일어날 생각도 안하고 따뜻해져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렸고 솔직히 등에 닿는 2개의 뭉클한 감촉이 없어졌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것 같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재우자. 와, 뒤통수의 꼬리가 크리티컬. 무슨 짓거리야? 항의했다. 일어나. 다시 잠들어버린 아연이 깨어나세요 인어전사요. 안 일어난다. 그냥 한숨만 푹 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 밝다 밝아. 달도 밝고 별도 밝고 전부 다 밝다. 도심에 바글바글한 조명 따위 필요 없다. 이렇게 수많은 별, 도심에선 전혀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별을 이렇게나 많이 감상할 수 있다니 의욕질이 나는군. 천문학은 힘들단 말이지. 바닥을 신발로 쓱 문질러버리고 아연이를 짊어진 채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가장 공간이 넓게 남은 2층으로 최후의 힘을 짜내 축 늘어진 쏘가리를 운반한다. 그리고 2층 바닥에 아연이를 툭 쳐. 잠시 바닥에서 꿈틀거리던 거대한 쏘가리는 불편해.
벗을래. 그리고 아연이는 난데없이 치마를 훌러덩 벗어던져버렸다. 안돼, 이거 성희롱. 아 그래, 생선이었지 젠장. 그리고 바닥에 털썩 쓰러져 완전한 자면 세계로 빠져드는 아연이. 쏘가리의 취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한다.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완전히 틀려먹은 시계로군. 그래, 자라. 나도 자자 좀. 나를 보아라. 어둠 속에서 나를 받아들여라.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날 보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놈들에 의해 죽어나간 우리들의 원한을. 당신의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형체를 주시한다.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조금도 공포는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쏘가리라. 쏘가리로군. 가라 쏘가리 물대포. 고향에서 힐링하러 돌아온 둘째 날, 신나고 즐거운 쏘가리 꿈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이제 둘째 날이 됐네. 내 잠재의식이 대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인가? 프로이트적 해석을 첨부하면 내가 쏘가리 성애자라는 뜻이 된다. 별로 신용하지는 말자. 프로이트 그 변태 할아범. 고개를 휘휘 저으며 빌어먹을 꿈에 대한 기억을 공기 입자 사이로 흘려보냈다. 꿈은 잠깐 신경 쓰지 않으면 까먹는다고 하지만 나쁜 꿈은 되뇌 피질에 확 박혀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의 심리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쏘가리 꿈에 얽힌 트라우마를 회복하면서 옆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그림 같은 창가, 그리고 그 아래로 고개를 내리면 이러고 있으면 약 5.77초 후에 아연이가 눈을 팍 뜨고 비명을 깍 지르며 내 뺨을 후려 갈기는 장면이 틀림없겠군. 굉장하지 않은가? 이렇게 완벽한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니. 실질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프로파일링과 상황 분석의 기초에서 벌어지는 결과에 불과하니. 좋아. 결론이 나왔으니 만족하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잠들었. 아연이가 눈을 떴다. 때로 눈싸움 개시? 이번엔 쉽게 물러나지 않는군. 한참 동안 이불 속에서 서로를 열렬하게 바라보는 우리들. 조금씩 뺨에 붉어진 빛깔이 진해지는 아연이.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있을 때 해야 할 것 같은 대사를 말해보자. 어젯밤 기억나? 거봐, 나 미래를 읽었어. 틀린 점 있다면 손이 아니라 꼴이지만 그 정도는 에러 처리하자. 야! 옷 갈아입었네? 대체 내가 왜 아침부터 내 꼬리에 맞고 날아가야 했는지 50자 이내로 서술해줄래? 뒤집힌 이불, 쌓여있던 책과 내 안경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분명히 정리를 해놨던 상태에서 한순간에 벌어진 참사. 대체 왜 아침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왜 어? 한 입을... 왜 너랑 내가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있었는가 라고 묻는 건가? 추격 좀 적당히 해라. 너랑 소꿉친구인 내가 아니면 알아듣기 힘들 정도잖냐? 추격하다 못해 앞뒤 잘라 먹어버린 아연이. 언어의 해석에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유추가 필요하단 말이다. 자다가 굴러들어왔거나 기어들어왔겠지. 몸부림칠 때 혹은 의도적으로. 지느러미를 곤두세우며 뒤로 물러나는 아연.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이불에 걸렸는지 후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지느러미가 뜯어진 건 아닐 테고, 그럼 내 이불은? 이불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 논파해버리기로 했다. 방금 우리가 동침하고 있었던 이불은 내가 덮고 자던 이불이다. 즉 우연히 굴러들어왔건 의도적으로 덮쳤던 간에 아무튼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야. 범인은 당신이야. 충격적인 반전. 어떠냐? 이러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 없지? 충격을 받은 표정.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아연이. 그래, 그렇겠지. 이 나라의 시궁창 같은 현실이, 아니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는 과학의 한계가.
뭐라고 했어? 내 꼬리에 맞고 기억을 잃어버려! 아연의 꼬리가 공기를 가르며 얼굴로 날아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나의 의식은 점점 어두운 심령 속으로 딸그락딸그락. 아침이 돼서 일어났더니 아연이가 밥을 차려주고 있었다. 밥은 햇반,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김치랑 계란을 비롯해 매우 간단한 것들이다. 쬐끄만 휴대용 가스버너로 구운 게 분명하다. 그야말로 부모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충 해먹는 원래 있던 밑반찬과 통조림이 가미된 3분 라이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군. 그나저나 너 내가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건 어떻게 알았어? 먹을 걸 찾다 보니 도경이 배낭에. 멋대로 뒤졌냐? 도둑 고양이 X? 가방 옆에 젖은 발로 밟은 것 같은 발자국이 나있다. 가방을 뒤진 건 아연인데 어째서 인간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인가? 여기서 발을 갖고 있는 샘물은 나밖에 없거늘? 아침부터 미스터리다. 시골로 돌아오면 일상생활조차도 미스터리 투성이가 되는 건가?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MT 온 다음날 아침 같다. 그래, 귀찮을 때는 이런 것들이 최고지. 난 처음 보는 각도로 휘어져 있는 안경을 도로 착용했다. 안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머리 아파. 얘가 왜 이렇게 놀라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엄청난 기세로 고개를 젓는 아연이. 심하게 수상하지만 뭐 어때?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도록 하자. 아침을 먹고 조용한 시골을 멍하니 걸어다니기로 했다. 사람도 별로 없는 고향 동네에서 뭐 할 일이 있겠는가? 원래 계획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며 힐링 겸 복학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만 싫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좀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헌데 아이네가 따라온다. 왜 따라오니?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떻게 따라오려고? 통통 튀어서? 꼴이 다 까진다.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해보렴. 마룻바닥에 꼬리를 대고 살짝 튀어오르는 아연이. 그리고 착지했다. 얼굴로. 그래,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해주자. 발로 착지한 것과 물리적인 충격량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어때?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게 나아. 그래. 결국 격언이란 과거에 지나간 유산일 뿐인가? 역시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얼매지 말고 나가는 패기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그럼 과거의 격언보단 과거에 신용합시다. 왕만슬. 과거도 소중해. 아, 그러셔. 난 천천히 아이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자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감동스러운 화합의 현장. 옆집 할머니, 옆집 할아버지. 그 화합의 현장을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약 2분이다. 어제 낮에 인사드렸던 우리 집 옆 사과나무집 노인 부부시다. 인어를 들켰군. 시골의 문을 다 열어놓고 생활하는 전통의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를 어째? 멍하니 내 뒤에 숨어 꼬리만 까딱거리는 아연이. 그러지 마라. 이미 늦었다. 도시의 신형 수영복이라고 설명을 할까? 그러면 안 되지, 총각. 네? 자빠지자마자 바로 가가. 이렇게 줘야지. 그래, 늦게 가가 우잖아. 뭐라카나 요새 얼라드는 기운이 넘치다. 바닥바닥 잘 일어난다 않카나. 영감은 아침에도 바닥바닥 안 일어나는더만. 노병은 사라질 분위기라. 없어질 때까지 나가 쭉 옆에 있어줄게. 좋지? 라제 마누라. 러블러브다. 기분 나쁘다. 근데 저 따라는 누구? 도경이가 데리고 오나 아니거나 섹시란가? 둘이만 있게 우리는 고마 가야 되겠다. 섹시야. 그라제. 그리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플래스티넘 염장 커플. 파래라. 옆집 마루에 인어가 넘어져 있는데 별 신경을 안 쓰신다.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 시골 노인 부부들의 여유와 관록이라는 건가? 요즘 영감님들 뜨거우시네. 옆집에 맞아. 옆집에 사과나무집 할아버지랑 할머니시다. 기억나? 너랑 같이 몰래 들어갔다가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아저씨랑 아주머니였는데 그때 도경이 나 버리고 도망쳤어. 그걸 기억해? 아직 기억하고 있냐? 쪼가리가 하늘 품으면 한여름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배신했어. 아니 그건 오해다. 그때 그런 많은 사정이. 배반했어. 남자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버려졌어.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래서 인간은 잘못을 했으면 청산하고 넘어가야 한다.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나오거든. 헌데 두 분 모두 아연이를 알아보지 못하신다. 어제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나를 알아보시던데 이래봬도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는 이미 시골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마을에 애들이라고는 나와 아연이 뿐이었다. 세트 메뉴로 수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나만 기억하고 아연이는 기억하지 못하더니 그 이전에 인어꼴이 신경쓰란 말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국가 안보를 병들게 합니다. 대체 왜 못 알아보시는 걸까? 인상이 약해서? 웃기지 마라. 지금 너의 꼬리 지느러미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몽주르라고 말할 정도로 인상적이다. 아니 오히려 저것 때문에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봐진 건가? 좀 불쌍하다.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옆집 영감님들에게 기억되지 못한 아연이다. 아연이는 과거를 좋아하는데 과거가 아연이 싫다고 한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저 거대 쏘가리를 짊어지고 산책을 나갈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난 1번 아연이를 얻고 간다. 아연아. 응? 난 아연이 앞에 마루에 넙죽 엎드렸다. 아연이의 형태와 중력의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인어가 엎히기 좋은 자세를 도출해낸 것이지만 솔직히 실용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밟아주세요. 어? 엎히는 뜻인데 아, 난 다시 아연이가 엎히기 편하도록 몸을 수그렸다. 콘크리트 바닥에 갈라진 틈이 매우 자세히 눈에 들어온다. 아, 개미가 기어다니는군. 가발갱이 하나를 물어서 신나게 옮기고 있다.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혹은 우주 혹은 세계처럼 보일 만한 사이즈의 생체가 몸을 구부리고서 자기 자신을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는 조금의 위축도 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든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외치는 위대한 개미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바닥에 엎드리고서 개미를 세상에 맞서는 영웅으로 칭송할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라? 안 앞이고 뭐해? 희에게라니? 인어가 생물학적 거부감을 느낄 때 내는 소리라고 판단된다. 어찌하여 내 등짝을 거부하는가? 과학적으로 이유를 대라. 부끄러워. 부끄럽지 않은 표정이다. 너의 행동은 과학적으로 모순되어 있다. 어제는 잘만 엎혀놓고 똑같은 무표정인데 빨개진 것만으로 정말 부끄러워하는 듯 보인다. 인간의 안면 피부에 오수성의 찬사를 보내자.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연이가 엎이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매우 쪽팔린다. 그렇다면 어젯밤에는 잘만 엎여놓고선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생떼를 부려봤다. 어제는 뭐 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아 그러셔? 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즉 굳이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랑 접촉하고 싶지 않다? 라는 뜻이니? 나 상처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야. 다급하게 말하는 아연이 깜짝 놀라니까 말이 빨라진다. 평소에 천천히 말하던 건 일부러 그랬던 건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한동안 머뭇거리던 아연이 고개를 휙휙 쳤더니 시선을 피한 채 다시 운을 뗐다. 도경이 힘들까봐. 어머, 너 엄청 가벼우니까 괜찮아. 어필렴. 아연이가 나무에 머리를 쳐박았다. 쟤 왜 저래?
매년 수많은 감들을 사방으로 흩날리던 우리 집 감나무에 어인의 힘으로 손상을 가하다니 우후, 영문을 모르겠어. 아무튼 어피려무나. 같이 시선을 피하다가 고개를 들어 올리는 아연이 반짝거리는 지느러미가 파닥거리고 있다. 사실은 업히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는 동작. 지느러미는 감정 표현의 수단도 되는 건가? 몸은 솔직하군.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부담을 줄여주는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인 모양이다. 어디 보자. 전에 참고했던 서적들 중에 상대방이 도움받기를 망설일 때 해야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이 넓은 등짝은 아연님의 무게로 짓눌려주길 바라고 있어요. 어라, 위협? 저거 위협? 결론은 아연이를 얻고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마침 온 동네에 인원을 얻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상한 청년 인정을 할 수 있게 된 모양이다. 어라? 잘 된 게 아닌가? 허, 타오른다 태양. 느껴진다 중력. 난 아연이를 얻고 걸어가기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모든 체력을 잃고 중력에 몸을 맡긴 채 바닥을 얕았다. 저수지로 가는 길에 있는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얇게 불태워버린 것이다. 몸을 기울여 언덕 아래를 살펴보니 오, 드디어 저수지가 보이네. 아름다운 풍경으로 정신이 맑아지기는 개뿔 무거운 젠장. 대체 어느 부분의 계산이 빗나간 걸까? 아무래도 아연이 자체는 가볍다. 하지만 하반신이 생선꼬랑지라서 무게 밸런스가 무진장 애매한 탓에 통상보다 몇 배는 빠르게 체력이 줄어든 것이다. 역시 힘뿐만 아니라 밸런스도 중요하군. 등짐이라도 지듯이 마구 만져댈 수도 없고 말이지. 게다가 이거 좀 미끈거리다. 비늘의 감촉이다. 뉴턴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 여기서부턴 스스로 갈게. 어떻게? 통통 튀어서 얼굴 다 까진다. 2번은 실수 안 해. 해보렴. 그럴 줄 알았다. 울지 마라. 즉시 다시 몸을 일으킨다. 이 여세를 보라. 세컨드 윈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앞으로 가기 힘들다. 인간은 운동 초반에 호흡곤란, 가슴 통증, 두통의 엄청난 고통으로 운동을 중지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시점을 4점이라고 한다. 허나 이 4점을 지나면 고통이 줄어들고 호흡이 순조로우면 운동은 계속할 의욕이 생기는데 이 상태를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것이다. 숨막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심장 박동수도 안정되고 부정맥도 없어지게 되어 힘차게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속도가 빠를수록 일찍 나타난다. 이는 환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패시브 능력인 것이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감수성 풍부한 사춘기 소년들이 각성인의 모내 하는 그거 말이다. 세컨드 윈드! 쪽팔리게 기술 이름을 외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준다. 어째서라고 생각하며 옆을 봤더니 아연이가 내리막길에서 굴러 내려가고 있다. 어머나, 우리 아이 구르기도 잘한다 까꿍.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짓거리야. 난 미친듯이 경사로를 달려 내려갔다. 고마워요 세컨드 윈드. 허허, 제길 불태웠어 새하얗게. 심하게 기울어진 언덕을 속도 조절 없이 최고 속도로 뛰어내려가 본 적이 있는가. 하지 마라 죽는다. 난데없이 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의 입술을 정열적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하늘이 당신의 등짝을 짓밟으며 요왕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대단한 상황. 음주나 마약의 도움 없이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다. 나의 물리학적 필사의 사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연이는 이미 저수지에 입수하여 고개만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일부러 그런 거면 말을 하고 부를 것이지. 미안.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이군.
그렇다. 아이는 결코 실수로 구른 것이 아니었다. 바로 경사각 아래에 저수지가 있는 걸 보고서는 거기까지만 가면 편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하에 구른 것이라고 한다. 그 크고 바람직한 충보 지방이 무게추의 역할이라도 한 거냐? 말을 하고 할 것이지. 빌어먹을. 아니 진짜 다음부터 진짜 말을 하고 해라. 진짜 위태위태하네. 걱정되게 싫이. 너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난 아우. 물속에 머리를 처박는 아이는 왜 대체 저건 뭐하는 행동이지? 속죄의 표현인가? 또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저수지 속 탐험을 떠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러면 난 적당히 주변을 둘러보다 적당히 햇볕이 가려지는 곳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대로 물가에 들어눕는다. 저수지 바로 옆에서 바위에 뿌리를 맞고 꿋꿋하게 자라는 수라의 길을 택했던 잡초들이 내 몸무게에 짓눌리며 원한에 참 비명을 질러댄다. 침묵에게 발성 기관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난 그대로 햇볕을 쬐며 눈을 감았다. 날씨 무지하게 좋구만. 한가롭다. 방학하니까 여유로워. 좋구만. 이대로 잘까? 고개로 돌렸더니 아연이는 또 물에서 첨벙첨벙 튀어다니고 있었다. 꽤 멀리까지 갔네. 저수지 크다. 생선 좀 잡아오라 그럴까? 어릴 땐 저기서 붕어도 살고 그랬는데 다음에 낚시라도 할까? 그 짝에는 넓적 붕어밖에 없는디? 야!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영감님이 계셨다. 어제 낮에 인사드렸던 분들 중 한 분이 아니시군. 모르는 영감님이시다. 시골 영감님들은 죄다 비슷하게 근육질이어서 외관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이 영감님은 티셔츠에 요상한 문자가 쓰여 있어서 알아보기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쓴 걸까? 감나무집 김씨요? 저희 집도 감나무집이에요. 여기가 공사판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하. 네 박동기 아들내미 아이가. 아니 그걸 어떻게? 난생 처음 보는 영감님이 난 널 모르지만 난 널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다. 왜 이럴 수가. 내 신상이 털렸단 말인가? 암도 안 살던 박씨 집에 쪼까 시끌시끌 하더만. 그러면 누가 왔다는 기고 올락하면 도시 올라간 박동기 아들내미밖에 없을 끼고 그러고 처음 보는 아들내미 돌아다니면 그기 박동모 아들내미지 누구? 이거 셜록 홈즈 같이 자주 하던 구도 아닌가? 시골 영감님들은 다 이런 걸 할 줄 아는 모양이다. 나도 어릴 땐 여기서 살았지만 그땐 잘 몰랐는데 난데없이 길에서 만난 처음 보는 영감님께서 홈즈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박도경이라고 합니다.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면 내는 쪼까 깊은 데 살아가? 깊은 삶 속 감나무 옆에 사시는 영감님이시다. 그러면 저기 팔딱거리는 아는 누구? 또 인어를 들켰다. 깜빡했군. 이를 어째? 아까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기에는 쌀을 돋아줄 할머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저건 물리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밖에 없나? 뭐라고 둘러대지? 또다시 생선꼬리 모양 수영복이 뭐라고 둘러대지? 또다시 생선꼬리 모양 수영복입니다. 도시 나가면 파는 거라고 둘러대면 되는 건가? 그래 여긴 시골. 아무리 셜록 홈즈 놀이를 하고 계신 영감님이라고 영감님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뒤를 친다면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을 것 같다. 생선꼬리 모양 수영복이라고 하자.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있어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건 생선꼬리 모양 무녀하던 명씨 손녀일 수도 있을란가? 대체 무엇에 입각해 상황을 추론하시는 건지 알 수 없다. 무녀하던 명씨라니 아무래도 아연이 할아버지 얘긴가? 내가 아연이랑 같이 놀았던 시대에
아연이 할아버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다. 무녀하셨다는 말만 살짝 들었던 나라서 아연이 할아버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명씨한테 들은 적이 있지. 마을에 생선꼬랑지 명씨한테 들은 적이 있지. 마을에 생선꼬랑지 한 얼라가 돌아댕김은 지 딸내미나 손녀일 수도 있다 하더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이래 된 거 잘 좀 대해주라 그래? 이래 된 거 잘 좀 이래 된 거 잘 좀 대해주구라. 젊은 아가 절에 고생이 많다 카이. 잘못 들었습니다. 아, 당황해서 붙인 꼭 뭐했던 말투가? 그러니까 즉 아연이 할아버지께서 마을에 인어가 돌아다니면 자신의 딸 혹은 손녀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걸 들은 적 있다고 하신 건가? 아연이 할아버지는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건가? 무녀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동족이었나? 그나저나 그보다 더 이상한 게 있다. 아연이 할아버지는 다들 기억하는데 나도 동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데 정작 아연이는 아무도 못 알아본다. 옛날에 내가 아연이랑 같이 날뛴 게 얼만데. 아니 나도 저 할아버지는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임씨 영감은 언덕 위로 폭풍처럼 올라가 버리셨다. 시골 영감님은 산타는 스피드를 얕보면 안 된다. 당신들이 인터넷 바다에 쪼도 씨였을 때 그들은 동네 뒷산이 인디아나 존스였다. 그럼 어떡하지? 어딜 봐. 샤! 어느 틈엔가 아연이가 내 등 뒤로 돌아와 있었다. 어떠한 기척도 없이 한순간에 뒤를 빼앗다니 이노란 무서운 생물이었군. 아, 그러니까 아연이가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돌렸다가 계란이 폭발해서 실망한 외국 여자애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왜? 공중 3단 돌기 했는데 도경이가 딴청 피우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트리플 앞셀을 성공시켰던 모양이다. 아, 젠장 안 돼. 현실 세계는 리플레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라이 어겐? 아연의 꼬리에 얻어맞은 나는 이대로 공중에서 3번 정도 회전하고 저수지에 빠졌다. 전부터 꼬리에 맞으면서 생각한 거지만 멀리 튕겨져 나가긴 하는데 별로 아프진 않구나. 상처도 없고 이것이 프로의 컨트롤인가? 아니, 왠지 마음이 아프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아. 점심이나 먹을까? 그렇지. 이리도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재치기가 난다. 촉촉하게 젖은 옷은 상상 이상의 스피드로 온몸에 체온을 빼앗아가며 더운 날씨에도 충분히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물놀이하고 쉴 때는 반드시 옷을 벗어서 말려둡시다. 그러니까 둘둘 싸고 있지 말고 어스라고 이것들아. 그리고 나는 날 촉촉하게 적셔버린 원인을 인간이 가진 38만 개의 안면 근육을 거의 전부 사용해서 열심히 째려봐줬다.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너 무슨 분노 조절 장애 있냐? 없어. 지금 내 돌발 행동으로 피부에 몇 번째인지 할 수가 없거든. 이대로는 새로운 각박에 떠버릴 것 같거든. 떴어? 아직 안 떴어. 아직? 그러면서 꼬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아연. 꼬리 내려놔. 지금 당장 꼬리 내려놔. 딱 그냥 매우 당연하듯이 손이 아니라 꼬리로 가드를 올리는 아연. 아니 내가 진짜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얘는? 아무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아연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무언가다. 꼬리에 얻어맞고 물로 뛰어들고 인어 사육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니. 디즈니의 인어와 사귀던 왕자에 대한 극한의 존경심이 내 머릿속을 지배한다. 아, 피곤해라. 다시 돌바닥에 들어누웠다. 오, 이 아름다운 고체의 냄새. 그늘이라 시원하고 찹찹하고 이대로 좀 옷이 마를 때까지 멍왕 때리고 있기로 하자. 자, 갑자기 얼굴 들이미지 마. 깜짝 놀랐다. 순간 유령인 줄 알았어. 대답하기 싫다. 아니, 살기도 싫다. 자고 싶다. 자, 장다. 그럼 아연이가 저수지 쪽으로 기어가는 소리가 나더니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바닥에 털썩하는
물에 젖은 섬유가 떨어지는 소리. 실눈을 뜨고 봤더니 물에 젖은 치마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젖어서 거치적거리는 치마를 아연이가 벗어버린 모양이다. 수영하러 갈 작정인가? 뭐 벗어? 안 돼, 아연아. 공공 노출은 범죄. 응? 그래, 생선이었지. 왜 자꾸 까먹는 걸까? 저걸 공공 노출로 처벌한다면 초산시장은 음란물 공판장이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이 저수지로 기어들어가는 아연. 분명 범죄는 피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 걸까? 저수지에서 파닥거리며 트리플 악셀을 돌기 시작한 아연은 여전히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다. 이너 사육 팁. 평방미터 단위의 수조가 필요합니다. 도시에서는 못 키우겠네 저거. 아연이가 철썩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햇빛의 따뜻함에 몸을 맡기면서 난 서서히 잠이 들... 무슨 일이야? 어, 매우 아플 것 같은 소리가 나서 몸을 일으켜보니 아연이가 물에서 몸을 내밀고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기둥에 부딪힌 듯하다. 수영하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인어라니. 잠시 머리를 문지르다가 다시 수영을 시작하는 아연. 별로 안 아픈가 보다. 역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어인족의 힘은 인간의 10배라더니 냈다 지금은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다. 난 다시 천천히 눈을 감고 낯선 낮잠의 세계로 또 부딪힌다. 나 아니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민물이나. 하지만 위치가 아까 거기랑 비슷하고 눈에 눈물을 글썽하고 있는 걸 봐서 꼭 부딪혔을 확률은 95%를 넘어갈 것 같다. 학습 능력 없나? 정말로 아니야. 그 머리에 혹은 뭔데? 뻥이다. 그런 거 없어.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연. 물속으로 들어가서 꼬르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뭐 난 잘 거다. 이젠 더 안 속아. 나와. 또 놀라서 뛰어들어갈 줄 알았어? 응. 더럽게 정직한 대답이군. 같은 방식의 낚시가 두 번이나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 도경이 변했어. 실망한 소녀 같은 표정을 짓는 아연. 우리 모두가 알던 도경이는 이제 없어.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는데?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너도 옛날엔 이러지 않았다. 나 변했어? 종족 단위로 변화한 소꿉친구한테서 넌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나도 종족 단위 그 이상의 변화를 몸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 되나? 신경 쓰지 말자. 뭐 어때? 그리고 난 돌아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다. 지금 너무 잠이 와. 모든 게 짜증나. 이젠 다 필요 없어. 나 잘 거야. 그리고 난 이번에야말로 낯선 낮잠의 세계로.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어 있었을까? 뚝뚝. 얼굴에 차가운 게 떨어지고 있다. 물방울 같은 건가? 왜 난 서서히 눈을 떴고 생선녀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매우 가까이 있다. 자다가 눈을 떴더니 얘 얼굴이 지금 내 얼굴 앞에 매우 가까이 붙어서 지금 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아연이 지느러미랑 아가미가 눈앞에서 지금 플랑플랑하다가 얘 눈망울이 잠시 깜빡깜빡하더니 물방울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게 지금 내 얼굴로 떨어져서. 어디서 뭐하니? 사? 살아있어. 그럼 죽었겠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자는 거랑 죽은 걸 구분할 줄 모르냐? 생선대가리 같으니? 아, 너 진짜 다행이야. 뭐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방금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50자 이내로 소설받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얘 보아하니 진짜 울었던 듯하고 왠지 불쌍해 보인다. 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연이의 머리로 손을 뻗어서 무지갯빛 찬란한 아가미를 잡아당겨 봤다.
미안. 고개를 휘휘 가로젓고 안경을 닦았다. 잠이 좀 덜 깼어. 잠을 자서 편해지긴커녕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머리가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무너졌다. 점심시간에 푹 자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점심시간에 수많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을 터인데 뭐 원인 중 하나는 아연이가 자꾸만 사고를 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조교를 좀 하고 가야 하나? 하여간 말이지, 대체 너 왜 이래? 꼬로록. 단전에서 허무한 기운이 올라온다. 배고파?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 일도 못하고 갈구지도 못한다. 일단 돌아가야 되나?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할까? 근처에서 적당히 해결한다. 주위를 인식한다. 따스한 햇살 아래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야생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 밭, 논밭, 싱거러운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소 배설물의 그윽한 향기는 보는 이에게 풍경은 그림으로만 보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주변 약 1000m 반경 안에 가게 고 소똥 냄새만 가득. 가게 이전에 민가라도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시골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즉, 그럼 뭘 잡아먹을까? 인간 대 자연을 찍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릴 땐 메뚜기나 잠자리 같은 거 막 잡아먹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도구가 없어서 호에게 애로사항이 꼽힌다. 도시에서 자란 애들도 학교 앞에서 파는 300원짜리 병아리 같은 거 자주 사먹었다. 그러던데 아무래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유전자 속에 감춰진 헌터 본능을 깨워야 할 상황인 듯 하다만 도구도 없고 병아리를 팰 만한 학교도 보이지 않으니 남은 방법은? 응? 자, 이곳에 쓸데없는 육상 활동과 수영으로 인해 덕이 가진 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포켓몬이죠. 가라쏘가리, 물고기를 잡아라. 진짜로 뛰어들었다. 아니 그냥 해본 소린데 뭐야 얘 무서워. 얘나 지금이나 농담이 잘 안 통하는 애다. 생각해보니까 물고기 잡아봤자 손질하려면 어차피 집에 가야 되잖아. 민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디스토마라고 하는 그로테스크한 패러사이드의 중간 숙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정 먹고 싶다면 디스토마 약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에서 떼온다는 발성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골의 길거리에는 생선 이외에도 먹을 게 많지만 솔직히 내 되뇌에 있는 정보로는 먹을 수 있는 풀 쪼가리와 먹으면 죽는 풀 쪼가리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식물이 전공이 아니기에 결국 얕은 지식은 정작 실제로는 쓸 데가 없다는 것인가? 어릴 때라면 근처 밭에서 설이라도 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나는 지성을 갖추고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어른. 시골이라고 남의 밭에 거 막 뽑아먹는 짓거리는 할 수가 없다. 시골 인심이 좋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변과 많은 것을 나눈다는 말이지 암묵적으로 절도 행위는 허가해준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떡하지? 엄청난 중노동과 더운 날씨 그리고 영문 모를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한 정신적 데미지 등으로 인해 온몸의 세포가 탄수화물을 갈구하고 있는 이 상황.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무렵 철석? 응?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상공을 비행해 이쪽으로 낙하한다. 아니 비행이 아니라 그냥 폼나게 떨어지는 건가?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날아오다니. 이 나라의 민물 토종고기를 침식하는 외래 등의 명단에 마침내 육상 보행어가 그 이름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면서 고개를 들어 저수지를 바라봤더니 그이 으이 정말 잡았냐? 그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눈으로 이쪽으로 기우는 아연이 어떠냐 굉장하지 칭찬해줘 칭찬해줘 라는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게 강아지가 따라왔다. 그렇다면 착하다 착하다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노고를 치아야 했다. 팔에 붙은 지느러미를 내 손을 탁 하고 쳐내는 거대한 쏘가리. 왜 처음 몇 초간은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면서 왜 갑자기 반응이 달라지는 건데? 잠시 머리를 감싸주고 이쪽을 째려보던 아연이는 머리
응? 머리 모양 망가지니까 머리는 건들지 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늘 보이는 것처럼 물속에 머리를 처박는 것과 유사해 보이는 동작이다. 아니 애초에 물속에 들락날락 했으니까 머리 모양이 망가지고 뭐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만 이것이 인간과 인어의 인식 차이라는 것인가? 인어란 어려운 생물이다. 다시 물 깊은 곳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나버린 인어는 신경 끄고 방금 고향과 강제로 이별하게 된 불쌍한 축생에게 주목하도록 하자. 퍼덕퍼덕 블루길이던가? 농어복 검정우럭과 속하는 외래종 민물고기. 중요한 건 이놈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완전히 작살내는 해로운 놈이라는 것. 때로 몰려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먹어치운다. 번식력도 굉장해서 이놈에 의한 막대한 피해는 이미 정력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장렬하게 산화한 황소개구리 따위는 범접할 수도 없는 레벨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기가 맛있긴 한데 한 마리 한 마리 사이즈가 작다 보니 손질이 까다롭지는 않고 그냥 손질하기 귀찮기 때문에 아무도 안 잡아먹는다. 내가 가진 이 생선에 대한 정보는 대략 이 정도. 어떡할까? 데이터베이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 혓바닥에서 외초롭게 팔딱거리는 외종 생선. 사실 그 생태계에 맞지도 않는 먼 나라의 축생을 우리나라에 배포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이렇게 됐을 뿐이고 이 축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 싶긴 하지만 지금은 제 점심이죠. 난 근처에 널브러져 있는 바가지 저수지 물을 퍼담아 블루기를 집어넣었다. 저수지 물에 섞여서 잠자리와 애벌레, 올챙이 같은 게 몇 마리 같이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바가지는 약육 강식과 아비 교환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방금 잡혀 올라온 주제에 잠자리 애벌레는 올챙이를 집어삼키고 외래종 생선은 잠자리 애벌레를 집어삼켰다. 아, 모두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이네. 어찌하여 이들을 협력할 줄 모르고 그저 본능에 따라 서로를 핍박할 뿐이란 말인가. 어차피 전부 내 점심인 것을 남이 아미타불. 잠시 어찌하여 세상의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번뇌하고 있었더니 블루길이 또 한 마리 날라왔다. 블루길? 그리고 블루길이 날아왔다. 야 잠깐! 그리고 또 블루길이 날아왔다. 우와 숫자가 늘어난다 점점. 외래종 생선한테 무슨 원수졌냐? 블루길을 다 주워 담은 후 냉혹한 블루길 표치사가 되어버린 쏘가리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으면서 솔직한 감상을 말했다. 없어. 어?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내 손길을 메스게 펴는 아이엠. 너무해. 저수지에 이 고기밖에 없어. 안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무서우니까 웬만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무래도 이 저수지의 생태계는 이미 블루길이라는 이름의 좀비들에 의해 아포칼립스가 펼쳐진 모양이다. 아, 한 종류의 생물체만 득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본인들조차도 파멸시킬 것이거늘. 어찌하여 그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늘어난단 말인가. 그러면 먹어버리면 되겠네. 응. 괜찮은 건가? 인어인데 생선 잡아먹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감도 없는 건가? 아니 그 이전에 나이 찰만큼 찬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직접 맨손으로 민물고기를 잡아서 당연하다던 듯이 먹어버리자는 것에 대해 여자로서의 이미지란 건 파손되지 않은. 나야 좋지만 배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아이. 역시 쏘가리는 블루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럼 확보한 생선과 아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아연이가 수고가 많았으니 내가 업고 가도록 할까? 업혀. 갑자기 얘가 고분고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방금 물에 또 들어간 탓에 젖은 몸이 모처럼 말려든 내 옷과 밀착한다. 아 찝찝해. 하지만 얘는 한 마리 엮어서 저수지를 벗어난다.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아서 점심인가. 이게 바로 소소하고 평범한 시골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부스러워.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엎혀있는 아연이의 지느러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저수지 안쪽? 개구리라도 뛴 건가? 신경 쓰지 말고 집으로 향하자. 바가지에선 열반에 들게 된 생선들이 바가지를 긁고 있었다. 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연이는 샤워를 하고 난 이 외래종 물고기들의 뼈와 살과 비늘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물고기가 물에서 놀다 와서 물에서 샤워를 한다는 건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 빈말로라도 깨끗하다고는 하기 힘든 저수지에서 그렇게 신나는 트리플 악셀을 펼쳤으니 씻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아니지. 나 어릴 땐 저수지에서 놀고도 물에서 놀았으니까 라면서 안 씻었는데